사실은 여행이나 항공주, 소비주가 지금 델타 변이가 확산하면서 눌렀지만, 네. 이건 이제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, 그죠? 네. 오히려 사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어요, 그죠? 네. 손은 잘 안 나갔는데. 맞습니다. 오늘 보니까 아주 또 강력하게 오르네요.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소비 관련주들. 이런 걸 보면서 시장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것 같고요. 이제 좀 많이 내려왔으니까 살 때 됐다 한번 언제 살까 하고 하게 되면 벌써 올라갑니다. 네. 이게 시장에 나랑 안 맞는 시장의 대표적인 이런 상황을 보여주지 않나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행주가 올라간다는 거는 참 좀 얼척이라고 그러죠, 요즘에. 요즘 용어로.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바톤을 강하게 땡겨 받은 게 노랑풍선이라는 회사입니다. 그러게요. 네, 이 회사가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. 첫 번째가 무상증자죠. 네. 요즘 무상증자 한다고 하게 되면 주가가 그냥 확 튑니다. 오늘 최근에 큐브엔터 이 종목도 오늘 무상증자했던 예전 이슈 가지고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는데, 근데 이거 한 또 두 주를 준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뭐 기대감은 높아질 수 있고요. 곽영웅 부장님이 좋아하는 종목인데, 노랑풍선. 아, 그런가요? 네. 네. 노랑풍선 많이 쫓아다니셨나 봐요, 여행 가서. 권호 부장님은 빨간 풍선 좋아하시네. 네, 죄송합니다. 네. 근데 여기다가 오늘 또 하나 그 플랫폼 업체를 하나 인수했다고 하는데 네. 무슨 빈스인데 제가 까먹었습니다. 근데 이 회사가 또 강점이 있는 게 제가 보통 여행 많이 가시는 분들 보게 되면 여행 갔다 후기나 아니면 거기 맛집 그리고 거기 가는 루트를 이렇게 뭐 잘 설명하고 네. 또 여기는 꼭 봐라 이런 후기들 많이 올려뒀죠. 근데 그거를 약간 상업화해서 이게 채택이 되면은 또 돈을 주게 하는 그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. 무슨 빈스인데 근데 거기가 이 회사가 위시빈이랍니다. 위시빈. 위시빈. 위시빈이구나. 네. 저 위시빈 알아요. 아시죠? 네. 자기 몇 박 며칠로 어디 다녀온 거 네, 일정들 쭉 올리는 그런 사이트 여기 인수했군요. 네. 한 절반 정도 지분을 인수하다 보니까 그 노랑풍선하고 시너지가 확 날 수 있는 구조죠. 그렇군요. 게다가 네. 또 수익 구조도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엔 여기가 더 중점이 돼서 움직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,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들이 어렵다 보니까 상생의 길을 찾는 거죠. 네. 그런 쪽에서 결과가 나왔다는데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과거부터 곽영훈 부장님이 좋아하시던 노랑풍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어떤 그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처럼 이렇게 짜주는 패키지 여행이 아닙니다. 네. 자유투어를 좀 더 가성비 있게 많이 짜줬던 여행사고요. 자유여행을. 네. 그리고 게다가 또 예전에 탑항공 혹시 기억하십니까? 네, 네, 네. 지금은 망했죠. 거기 주로 이제 항공권 예약하는데 사실 1등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 역할을 합니다. 네. 네. 그쪽에서 매출이 절반 정도 됐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의 강점을 가지고 움직였다 보니까 그래도 뭐 패키지 여행은 이제 많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네. 자유여행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싸게 이런 도매급으로 여행 항공권 들어오게 되면 갈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약간 대장주 성격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데 눈길이 가고 있고요.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무겁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또 여행주의 패턴의 변화는 노랑풍선으로 앞으로 좀 체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살짝 듭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. 원래 노랑풍선을 그러니까 원래도 그렇고 오늘 뉴스로 해서 좋게 보시는군요. 네, 여행주 가운데. 네, M&A 이슈 때문에 더 그렇고요. 또 보다 보니까 오늘 호텔신라도 또 비슷한 또 좋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. 뭐 중국 하이난성에 MOU를 체결했다고 그래서 이제 호텔신라가 이제 거기 가서 물건을 팔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, 그래서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그 MOU 체결한 회사가 캐파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. 중국어로 쫙 나오더라고요. 뭐 중국어인지 이게 뭐 글자인지 종인지 잘 모르겠고. 네, 그래서 분석된 뭐 증권사 리포트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, 그렇게 되면은 변화가 호텔신라 쪽에는 그래도 이런 어려운 기회에 괜찮죠. 근데 중요한 거는 호텔신라 그 사이에 비용이 많이 줄었습니다. 보통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점으로 이제 따이공들 데려오게 되면 따이공이 물건을 팔 때 그 금액을 그대로 다 어떤 수익이 잡히는 게 아니라 좀 돈을 돌려주죠. 페이백. 그러니까 무슨 이걸 뭐라고 그러죠? 어떤 프로모션 피? 뭐 이러면서 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0만 원을 팔아도 얘네들 돌려주는 게 있다 보니까 되게 또 작은 수수료가 되게 작은 쪽으로 잡히는 구조였는데,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는 비용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괜찮겠죠.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매출이 회복돼야 되겠죠. 이 매출 회복만 되는 걸 기대하는데 지금 당장 매출 회복되기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일단 어려운데 살아났다라는 데 무게를 일단 둬야 될 것 같습니다. 위기가 지나가면요, 사실은 그 과정에 어려운 업계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투자라고 하는 게 그래요. 이 위기가 쓰나미가 지나가고 나면
슬픈 얘기인데 살아남은 자들의 축제가 벌어집니다. 정리가 되잖아요, 그죠? 그렇죠. 그 중에 이제 휩쓸려 가지 않아야 되는 여행 앞으로 뭐 좋아지겠죠, 그죠? 네. 뭐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여행 아닙니까, 사실은? 이번에 미국에서도 설문조사한 결과가 네. 하나가 있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가장 무엇을 하고 싶으냐라고 그러니까요. 했을 때 70%가 여행입니다. 그러니까요. 예. 여행사 많고 항공 살아남을 게 뭐냐,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. 저는 그래서 네. 아까 집에서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쭉 보면서 카지노 같은 경우도 아직 멀었죠. 네. 아직 멀었는데 네. 사실은 보면 아직 멀었으니까 못 올랐죠, 그죠? 네. 이런 것도 보면 길게 보면 사실 카지노도 매력이 있겠다. 네. 사실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소비 여행지 가운데서는 노란풍선 지켜보셨고 호텔신라? 네. 여기 또 있어요? 그리고 지켜보시는 종목? 그래도 제가 보는 쪽은 네. SK 렌터카 네, 이 네. 회사를 계속 눈여겨 보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여행 쪽에 또 여행 가게 되면 뭐 당연히 렌트카 제주도 같은데 하죠. 근데 예전에 요즘에 제주도 갔다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루에 몇십만 원대라면서요. 10만 원이 훨씬 넘는다면서요. 그러게요. 네, 제가 3박 4일 해서 뭐 6만 원, 7만 원 빌리는 때는 이제 없습니다. 그만큼 수요가 들다 보니까 어떤 이 폭증된 수요가 그렇죠? 예. 렌트카 비용을 끌어올리는데 더 중요한 거는 렌트카 회사는 이 렌트 피보다 더 중요한 게 한 3년 정도 약정을 하고 다시 되팔입니다. 차를요? 예, 차를 되팔면은 중고차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. 중고차 가격이 오히려 그때 지수가 좀 좋아서 그때 잘 팔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되면 훨씬 더 이득이 많다고. 경영에 도움이 되는 거군요. 네. 근데 요즘 중고차 가격 지수 많이 올랐죠. 그렇죠. 그러다 예. 보니까 실적 괜찮고요. 그중에서 또 하반기에 롯데렌트카가 상장합니다. 근데 롯데렌트카가 시장 점유율 1위긴 한데 예. 큰 차이가 없습니다. 비등비등하는데 1위라고 해서 하는데 밸류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SK 렌트카가 2배를 가야 거의 롯데렌트카와 비슷한 밸류가 됩니다. 그 정도의 흐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밸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쪽에서 이를 좀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쪽의 생각이 살짝 들고 있고요. 그와 함께 또 롯데관광개발, 예. 또 다 제주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 예, 이쪽도 앞서 얘기하셨던 이제 카지노 쪽도 지금은 예. 이제 호텔 쪽과 이쪽만 개장돼 있는데 카지노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 돈 다 집어넣었던 거 이제 만회하겠죠. 그런 변화가 나오는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